네, 여러분 오늘 399페이지 60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05번. 자,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견책 맞습니까? 아니죠. 경징계가 견책, 감봉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중징계입니다. 그래서 뭐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 중징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견책, 감봉이 경징계고 정직부터 쭉 그냥 중징계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앞쪽으로 옮겨야 되고요. 2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장 맘대로 해버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증인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징계위원회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3번에 국가공무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그 아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죠. 정직, 그냥 직이 그냥 정지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 있는 겁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그냥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 보수는 전에는 3분의 2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전액을 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봉이 3분의 1, 정직이 3분의 2 딱 이렇게 이제 감했었는데 지금은 감봉은 그대로 3분의 1 감액하는데 정직은 아예 그냥 안 줘버립니다. 강등은 정직 3월의 효과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전액 감액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606번. 자, 경찰공무원의 징계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적절하게 내란 것은 1번 강등은 1계급 아래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이죠. 3개월. 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가 아닙니다. 강등은 그냥 정직 3월 효과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딱 그냥 3개월에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고요. 이번에 징계에 의해서 파면된 경우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이 퇴직 급여가 있고 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퇴직 급여는 5년 이상 된 사람은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절반을 깎고 5년 미만은 너무 조금밖에 안 모여 있으니까 4분의 1을 깎습니다. 대신 퇴직 수당은 연금, 이 퇴직 급여가 연금이고 퇴직 수당은 그냥 퇴직할 때 그냥 몇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수당은 어떤 복지적 그 사람의 생계 유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2분의 1을 까버립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분의 1, 5년 미만 4분의 1, 퇴직 수당은 그냥 2분의 1,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까버립니다. 해임은 안 까죠. 원래 해임은 안 까는데 다만 해임이 돈 문제로 해임됐어. 공금, 금품 향수, 공금 횡령용 돈 문제로 해임됐으면 그것도 역시 퇴직급여를 깝니다. 깔 때 파면의 절반을 깝니다. 그래서 5년 퇴직급여는 5년 이상이면 4분의 1, 5년 미만이면 너무 적으니까 8분의 1, 퇴직수당은 그냥 일률적으로 4분의 1 그렇게 깝니다. 그래서 파면의 절반을 까죠. 원래는 안 까는데 해임은 원래는 안 까는데. 자, 3번은 이제 징계시효입니다. 2번 제가 구체적으로 봤었나? 자, 징계에서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는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5년 미만이면 4분의 1. 네, 퇴직수당은 그냥 2분의 1. 일률적으로 2분의 1. 자, 3번은 징계시효예요. 징계시효. 아래 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못하죠. 징계시효. 이게 3년, 5년, 10년이죠. 반대로 하면 이제 10년, 5년, 3년이죠. 그래서 이게 성금기타입니다. 성금기타. 그래서 성성성, 뭐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이 성성성은 10년. 그다음에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이 돈 관련된 것은 5년. 그밖에 3년. 그래서 전에는 이게 불과 몇 년 전에는 이게 3년이었어요 다. 근데 뭐 조금씩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5년짜리도 나오고 막 10년짜리도 나오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5년, 3년이 각각 성금기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607번 넘어가고 608번 401페이지 608번 경찰 공모법상 징계 1번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저 그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치던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뒤에 또 뭐 표로 나와요. 근데 그냥 제가 말로 한번 해드리면, 자,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이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라고도 하고 그냥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자,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총경 경정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딱 경찰청에만 있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기관에 다 있죠. 그래서 총경 경정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청에 있는. 자, 그러면 경감 이하가 보통징계위원회예요. 근데 그 경감 이하 중에서 경감은 시도청, 경위 이하는 경찰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경감은 시도청, 경위 이하는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저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역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경찰서가 경위 이하니까 경감 이상 장으로 하는 기관은 경사 이하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경무관 이상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기 위해서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댑니다. 이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라고 하면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이제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총경 이하는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총경 이하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안에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청에 두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각 기관에 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 3번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경정 이상의 경무관 이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에는 이 파면해임은 경무관 이상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뭔 말이냐면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 해임 파면과 경정 총경의 파면 해임은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경정 총경의 배제 징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경정 총경의 배제 징계는 장관 제청이 아니라 청장 제청에 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징계에서는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 그 다음에 총경, 경정의 파면해임, 배제징계죠. 파면해임이 배제징계죠.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겠습니까? 자, 징계에서는 청장, 제청, 그 다음에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을 합니다. 이게 뭐하고 달라? 저 임용권하고 달라. 임용권하고 달라요, 이게. 임용권을 보시면 임용권에서는 총경 이상을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대신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은 경찰청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을 제외한 나머지 총경 이상의 임용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이 할 때는 청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죠. 다르죠? 달라요. 자, 그리고 경정 이하는 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경정의 신승면은 또 대통령이 하죠. 경정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면직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이때 임용의 절차가 청장, 제청에 장관이 없어. 장관이 없고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하거든요. 아, 이 세계가 다 달라요. 미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이거 외울 때 저도 미쳐버릴 뻔했거든.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거 하시면 다 이제 완전 마스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걸 어디다가 적어 놓으신 다음에 꼭 숙지하십시오.
그 꼭 숙지가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보면 지가 어디 가시 다 내 머리에 들어올지 계속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모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나 끝까지 이게 정복은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게 의외로 나와요. 이 세 개를 다 아울러서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 하나가 어디 지문에 딱 섞여서 그냥 나와 버린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꼬아나 봐요. 그럼 저거 하나만 알면 그냥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라는 것이 4개 지문을 다 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3개 지문만 알면 무조건 맞추는 거야. 사지선다형은요. 3개 지문만 알면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근데 또 운 좋으면 1개 지문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응?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거 하나. 이게 반드시 옳다. 그 지문 하나만 알면 맞추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거기서 X 지문 하나만 알면 그냥 나머지 3개 지문 몰라도 반드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서 609번. 자, 징계 1번.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이게 맞습니다. 아까 저 대통령이 하는 것이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 총경 경정의 해임 파면 대통령이 하죠.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 그 중징계 중에서 해임 파면 제외하고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총경 이상이 원래 대통령이 임용하잖아요. 근데 총경의 휴직전 강등 정복 경찰청장이 하죠. 임용권 할 때 총경의 휴직전 강등 정복에 이 강등 정직, 휴직전 강등 정복, 강등 정직 복직 들어가 있어. 경찰청장이 하는 것에. 그래서 총경의 강등 정직, 경찰청장이 하는 거 맞죠? 맞고, 자, 경정을 따져보면 경정은 경찰청장이 하잖아요.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정의 휴직복 전파는 시도청장이죠. 근데 휴직복 전파에 강등 정직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정의 강등 정직은 그대로 그냥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임용권 뒤집어서 보시면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2번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끝에 경찰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자, 3번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누구죠?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하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하고 똑같습니다.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하고 징계위원회 설치 기관장하고 똑같아.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이꼴 기관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등 의결을 누가 요구하냐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그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기관장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즉 기관장은 징계 등 의결을 경징계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징계 등을 집행해야 합니다. 야, 제가 어제 이 징계를 다 읽어봤더니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뭐가 빠졌냐면 경기 중임이 빠졌어요. 뭐냐면 징계 집행이 경기 중임, 경징계는 기관장이 집행하고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집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 중임, 경징계는 기관장이 집행하고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집행해요. 근데 이 기관장이 누구냐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랑 똑같아 완전히. 그래서 이 기관장이라는 표현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나오면 그냥 딱 기관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징계 의결을 하면 그 징계위원회에서 기관장한테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한테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기관장한테 바로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경징계는 바로 그냥 기관장이 15일 내에 집행을 해버려요.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해야 되니까 그 통지받은 기관장이 자기가 임용권자면 그냥 자기가 15일 내에 집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임용권자가 따로 있어. 그럼 임용권자 빨리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임용권자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또 집행합니다. 그래서 경징계는 기관장이,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하는 경징계에 있어서 기관장,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의 장
경징계는 기관장이 15일 내,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15일 내예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해야 되니까 기관장은 징계위원회부터 통보를 받으면,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경기 중임. 자, 그래서 여기 3번은 이제 경징계니까 기관장이, 그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15일 내,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내에 징계 등을 집행해야 합니다. 자, 4번은 징계 시효입니다. 징계 시효. 그래서 성금 기타. 그래서 맨 앞에 성성성 10년, 그다음에 금품 관련된 거 5년, 그밖에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합니다. 자, 610번 경찰공무원 징계령. 자, 니은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이하 맞아요? 아까 징계할 때 자,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총경 이하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근데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누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총경 경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통징계위원회는 총경 경정을 제외한 경감 이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경정 이하가 아니라 경감 이하고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힘드실 거예요. 우리 이제 현직들은 계급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 쫙 박혀 있지 않습니까? 계급에. 근데 여러분 이제 채용 수험생분들은 계급도 머리에 박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 분류가 되니까 엄청 뭐 제가 생각해도 엄청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또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나올 때마다 조금 이렇게 분류를 머릿속에서 해 가시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귿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핑핑 5핑이죠. 11명 이상 51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끝내버리면 틀린 지문이에요. 오케이? 11명 이상 51명 이하 핑핑 5핑 안에 민간위원도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핑핑 5핑 이하에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 뭐냐, 틀린 지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를 얘기할 때 고추임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가 있죠. 그렇죠. 아우 엄청 짜증나. 옛날에는 그냥 징계위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징계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징계위원회가 핑핑 5핑 11명 이상 51명이야. 이 사람이 전부 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징계위원회는 그냥 인력풀이야. 인력풀. 징계위원회는 인력풀이고, 그러니까 인력풀에서 징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딱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인력풀, 징계위원회 회의는 진짜로 의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의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의가 실제로 의결을 하는,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의를 징계위원회 사람들에서 일정 사람을 뽑아서 징계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 징계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의, 하나는 인력풀, 하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의인 것이죠. 고추임사위원회도 또 똑같고요. 자, 리얼에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암기문구에 없죠. 왜 없어? 재과 출가니까 없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재과 출가니까 징계위원회도 역시 재과 출가지 이건 뭐 3분의 2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틀렸고요. 자, 넘어가서 611번 넘어가고 612번 612번 자, 중간에 경찰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자, 1번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 공무원 갑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할 경우 자, 직위 해제 사유가 뭐죠? 수능 중기 적격이죠. 왜 수능 중기 적격이야? 직위 해제 대표적인 것이 9시 뉴스에 막 어느 경찰서 이상하다 뉴스 나면 그냥 서장
직위제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때 무슨 사유로 해? 능력 부족 사유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 능력 부족 사유로 하기 때문에 능자가 들어간 것이 직위 해제 사유예요. 그래서 수능 중기 적격. 그 수능 중기 적격 중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에 처분할 경우. 그렇죠. 맞죠? 여기는 맞는데 자, 임용권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 부여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모든 직위제에 대해서요. 지금 딱 보니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위제 이렇게 딱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3개월 대기 명령 등등은 다른 직위제는 해당하지 않고 능력 부족 사유에만 이게 해당해요. 능력 부족 사유에만.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그 직위제 사유에 대해서만 이 3개월 대기 명령, 그다음에 뭐 교육 훈련, 연구 과제 부여 이런 것이 능력 부족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유에다가 넣어놔서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자,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해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문제가 작년 2차 순경시험 기출 문제인데 2번을 맞는 지문으로 해서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정호 해가지고 그냥 2번도 틀렸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2번이 이제 왜 틀렸냐면 아니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12명이 구성되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지금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뭐 정직 3월 몇 명 하죠. 징계위원회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투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징계위원회 회의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는 9명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건 보통징계위원회건 위원장과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이야. 그러니까 위원장까지 합하면 5명 이상 7명 이하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는 9명,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위원장 합하면 5명 이상 7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12명은 없어.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으로 정정돼서 그냥 정답 없음 이렇게 처리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그 12명 이게 틀렸어요. 그러나 투표를 해서 정하는 방식은 이게 맞아. 이게 뭔 말이냐면 징계라는 것이 그냥 찬반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투표를 할 때 여러 가지 징계 종류 중에서 이제 하나씩 쓰는 것이죠. 위원들이. 그래서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6개가 있지만 실제로는 감봉도 감봉 1월, 감봉 2월, 감봉 3월, 정직도 정직 1월, 정직 2월, 정직 3월이 있기 때문에 징계 종류가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서 투표를 하면 어느 하나가 과반수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과반수로 어떻게 세느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일 나쁜 것부터 순서대로 세서 과반수 되면 그걸 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직 3월부터 견책까지 쭉 있잖아요. 최고 나쁜 거 정직 3월부터 쭉쭉쭉 세가지고 과반수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 과반수가 되는 그 시점에 그 지점에 징계로 결정하는 것이 이 징계위원회의 투표입니다. 소총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에 404페이지 612번 3번. 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땡땡 경찰서 소속 경위 의뢰 경감으로의 승진 임용을 시도지사가 함으로.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맞아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맞아요. 왜 맞냐면 일단 경찰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임용하는 그 임용권의 유임이 어떻게 되냐면 경정의 휴직복 전파. 그 전에 일단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 경정의 휴직복 전파 플러스 경감 이하 임용권입니다. 오케이? 경정의 휴직복 전파 플러스 경감 이하 임용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제외되는 것이 있어.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됩니다. 플러스해서 신규 채용하고 면직도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경정의 휴직복 전파, 그다음에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유임하게 됩니다. 유임합니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는 그렇게 유임받은 것을 다시 시도작용위에 유임을 하죠. 시도지사가 시도작용위한테 유임할 때 어떻게 유임하냐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경감, 경위, 승진은 제외하고 해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딱 남는 것은 경감, 경위, 승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시도작용위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감으로의 승진 임용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그냥 경감, 경위로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도작용위한테 또 다시 유임하거든요. 그래서 경감, 경위로 승진은 시도지사가 남아. 그것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경위, 을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경감, 경위로 승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도작용위에 유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임용령에서.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남는 것은 경위, 경감으로의 승진 임용만 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자, 저기 경찰청장이 시도지사, 국수본부장, 그 다음에 시도청장 등한테 유임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경찰공무원법.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유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다시 시도작용이 또는 시도청장한테 유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용령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끊어내가지고 이제 유임한다 나옵니다. 자, 그때 시도지사한테 유임하는 것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것만 시도지사한테 유임합니다. 그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는 거랑 다 다르죠.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는 또 제외해. 응?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또 신규 채용하고 면직은 또 제외돼. 임용권 중에서 신규 채용, 면직은 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해서 경정의 휴직복 전파 플러스 경감 이하 임용권을 시도지사한테 유임합니다. 자, 그렇게 유임을 받으면 시도지사는 그 중에서 경감, 경위로의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을 다시 시도작용위에 유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남는 것은 경감, 경위로의 승진만 남아요. 예. 어디에 있냐? 3번 했고요. 3번 그래서 끝에 경위, 을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지사한테는 경위, 경감, 승진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시도작용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위, 을에 대한 휴직, 복직은 시도작용위로 넘어가고요. 자, 4번에 순경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 후보자 병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임용권자가 정한한 기간 내 원하는 유예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그래서 우리 학업을 이유로 임용 신청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자, 임용권자는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임용을 유예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해놨습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오른쪽 613번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끝에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지금 몇 번 나왔죠? 이제 아셔야 돼. 이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에서. 자, 니은에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임,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 경정 이상의 경무관 이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무관 이상의 중징계와 경정 총경의 배제 징계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죠. 다만 이때 이제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청장 제청으로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합니다. 자, 디귿에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경공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상 정상 참작 사유로 감독자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 매뉴얼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어. 이것은 누가 이행한 거예요? 행위자가 이용한 것이 행위자가 이행한 것이죠. 그래서 감독자가 아니라 행위자 참작 사유입니다. 행위자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이 징계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행위자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감독자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딱 업무 매뉴얼대로 했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행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자, 리을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아, 표결권 가지죠. 왜? 위원장 합해서 홀수거든.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여러분 들어주세요. 위원장과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위원장과 그 다음에 4명 이상 6명 이하 합하면 이제 5명 이상 7명 이하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합해서 홀수인데 5명 이상 7명 이하 5명 아니면 7명으로 그걸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홀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투표 안 하면 저기 짝수 땡땡 나와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당연히 표결권 가지고 있습니다. 614번 넘어가고 615번 경찰공무원 징계령. 자, 1번 각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핑핑, 오핑,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은 인력풀 징계위원회를 말합니다. 인력풀 징계위원회가 있고 실제로 투표를 하는 징계위원회 회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징계위원회 인력풀. 자, 2번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경위 계급하고 6급 이상하고 경위 이상, 6급 이상 매칭이 돼 있죠. 왜 그래? 우리 조직이 우리 경찰이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소방도 그렇고 하여튼 계급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일반직하고 딱 계급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해놨냐면 경위 경감을 6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감이 6급 갑, 경위가 6급 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위하면 민간 계급 어디로 가냐면 6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위 이상, 6급 이상 이렇게 연계됐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조직 안에 경찰 공무원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거든요. 그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 지금 시험에도 경찰 일반직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경찰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경찰직 공무원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조직 안에 경찰 공무원이 잘못해도 징계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잘못해도 징계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징계위원회는 어떤 징계위원회?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옛날에는 위원은 될 수 있었지만 위원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원장도 우리 경찰 공무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일반직도 우리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제 위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3번 그때 이제 매칭이 될 때 경위 이상 그 다음에 6급 이상 이렇게 매칭을 해놨습니다.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경위 이상 6급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 대상자가 경위면 상위 계급이어야 되니까 경감 이상만 들어가겠죠.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경위 이상 또는 6급 이상. 자, 3번에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위원장과 그 다음에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입니다. 누가 지정해? 기관장이 지정합니다. 기관장이. 이게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 근데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야.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좀 잘 안 맞아. 그거 잘못 지었어. 왜냐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를 해버리면 합하면 6명 이상 8명 이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회는 통상 홀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6명 이상 8명 이하는 무의미한 거야. 그러면 7명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 하니까 위원장을 합해버리면 5명 이상 7명 이하가 되니까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5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7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근데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돼 있어요. 그거 잘못 만든 겁니다. 잘못 만든 거. 그러면 합하면 6명 이상 8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라고 정해놓은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징계위원회가 더 중요하고 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합니다. 자, 이때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민간위원은 확실히 하여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자, 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회 수가 위원회 2분의 1 이상이에요.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하여튼 2분의 1 이상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합니다. 자, 4번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출석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뭐가 3일 전까지야? 감찰 조사 출석 요구가 3일 전까지 통지해 줘야 됩니다. 경찰 감찰규칙에서 감찰 조사 출석 요구는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는 5일 전까지. 왜 그래? 징계위원회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잘못하면 뭐야? 잘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감찰 조사는 가서 소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길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616번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회의. 자, 2번에 자, 징계 사유가 성폭력,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자, 징계 사유가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민간위원은 좀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는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하여튼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같은 성별의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 이것은 좀 소극적으로 돼 있어요. 일단 3분의 1 이상이고, 오케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가 아니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가 돼버리면 분모가 더 많아지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면 분모가 적어지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가 더 적극적인 것이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는 더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 3분의 1 이상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도 역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입니다. 오케이? 아까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징계위원회는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그런데 여기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같은 성별 위원 참여시키는 건 좀 소극적이야.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 이상이고 소극적이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자, 3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 최상위 계급은 경찰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게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 의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전에는 경찰 공무원만 위원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몇 년 전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불과 한 3, 4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도 위원장이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른쪽 617번 넘어가고 눈 뜨시고 힘내시고
자, 618번. 경찰공무원 징계령. 자, 기억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된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유 이상 또 상위 직급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에 공무원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으로서 경유 이상 또는 6급 이상. 자, 니은의 중간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유 이상 또는 그 아래 6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그 밑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 또는 7급 이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 6급 이상으로 이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보통 징계위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경사 이하 7급 이하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귿에 그런 경우에는 그 경사 이하 또는 7급 이하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넣었을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정직이 아니라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 여기서 3개월 이하는 안 넣어도 되는데 그렇죠. 의미가 그냥 경징계. 그래서 감봉 견책 또는 견책 감봉 견책 경징계만. 그래서 여기 정직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징계위원회 위원은 경유 이상 또는 6급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경사 이하 또는 7급 이하를 위원으로 넣었어. 그때는 경징계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경징계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리을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성별을 고려해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이게 이제 징계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어쨌든 2분의 1 이상. 자, 미음에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려면 법권변 5년 이상인가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앙징계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이 10정총민이에요. 보통징계위원회는 5부 20민. 그래서 10정총민 5부 20민. 10은 뭐고 5는 뭐야? 다 뭐 10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거죠. 그래서 10정총민 5부 20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앙징계위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10정총민 하니까 밑에 정교수 이상 이것도 맞고요. 근데 위에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5년 이상으로 적어서 틀렸습니다. 10정총민 5부 20민.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10정총민, 5부 20민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9번 경찰공무원 징계령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에 저쪽 끝에 위원수 2분의 1 이상을 성별을 고려해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요. 그 성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별을 고려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민간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에 해당할 수 있다. 10정총민 5부 20민. 그래서 공무원 20년 이상 이게 5부 20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라 보통징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 저 리얼 지문은 뭐 그냥 그 날부터인데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다음 날이 사시선정 범행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날짜를 계산할 때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사항이 사시선정범 또는 사시선정 범행인데 이상한 데다가 다음 날부터를 넣어서 틀린 지문 만들었습니다. 자, 620번도 넘어가고 621번을 보시면 621번. 자,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 1번에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땡땡땡땡 그 밖에 정상과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맞아요? 고려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결합되냐면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해설 맨 끝에 파란 글씨로 자,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죠. 자,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징계위원회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준다니까요. 기관장이 중징계 딱 거기다 쓰게 돼 있어. 중징계 딱 쓰면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해준다니까. 경징계 쓰면 그냥 경징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 여기 다시 1번 지문 맨 끝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물론 고려해야 한다니까 그냥 고려만 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고려할 수 있다고 고려해야 한다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것이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한다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할 때 우리 실무에서 기관장이 중징계 경징계 하면 딱 구분해서 요구하면 중징계라고 쓰면 그냥 무조건 중징계 해주고 경징계라고 쓰면 무조건 경징계 해준다니까요. 사실은 거기에 완벽하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고려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고려해서 기관장이 중징계라고 쓰면 중징계 안에서만 그냥 하고 경징계라고 쓰면 경징계 안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해야 한다. 이 강행 규정하고 그 다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거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의결을 해야 돼요? 30일입니다. 30일. 이게 뭐하고 똑같아? 고충심사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그 다음에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30일이에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왜 이렇게 길어? 소청심사위원회는 조금 재판 비스무리하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징계위원회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뭐 완전히 약식 절차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상당히 재판 비스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좀 길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30일, 소청심사위원회 60일, 30일 숙지해 주시고요. 자, 622번 역시 경찰공무원 징계령 1번에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30일. 자,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심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은 맞아. 그런데 이게 뭐야? 징계 심의 대상자. 그 지금 잘못한 사람, 그 사람 동의를 얻어서 연장할 수 있어? 아닙니다.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그러니까 한번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 등 의결을 요구가 누가 해? 기관장이 하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합니다. 자,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했으면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연장하려면 그 요구한 사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623번을 보시면 4번에 이것도 두째 줄 끝에 심의 대상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경찰 기관장이죠.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지문이 왼쪽에 21년 순경 1차, 20년 승진, 18년 순경 2차 딱 그걸 다 그냥 꼬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30일만 알아두지 마시고 연장하려고 할 때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다음 페이지 624번 넘어가고 625번에 경찰공무원 징계령 1번에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 의결 요구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옛날에 그랬더니 기관장들이 누구는 돈 먹고 봐주고 누구는 돈 안 주니까 징계위원회에 붙여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찰 공무원의
아니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원래 다 재량 규정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 면직,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가행 규정으로 해놓으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어떤 불이익 처분을 그냥 무조건 불이익 처분 막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어떤 불이익 처분은 기관장이 신중히 따져보고서 사려 깊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기관장이 돈 먹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막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징계위원회 붙여버리도록 징계만큼은 뭐 징계를 하여야 한다. 또는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답니다. 자, 626번 넘어가고 627번 415페이지 627번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땡땡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갑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을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에 감독상 괄호는 이제 빼고요. 맨 끝에 땡땡 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어떻게 되죠? 같은 소속이면 지금 한 사람은 지구대장이고 한 사람은 지구대장이고 지구대 소속이니까 어쨌든 뭐 같은 관할입니다. 같은 경찰서 아니면 그냥 다 같은 관할이에요. 자, 같은 소속이에요. 자, 같은 소속이면 상급자 관할 징계위원회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감은 어디로 가? 시도청 보통징계위원회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경정만 해죠. 왜냐하면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로 가니까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경정만 갑니다. 자, 경감 이하가 보통징계위원회죠. 근데 그 중에서 경감은 시도청, 경위 이하가 경찰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감은 시도청으로 가. 근데 지금 둘이 경감하고 순경하고 함께 뭘 잘못했어. 그러면 같은 소속이면 상급자 징계위원회로 그냥 함께 가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청 보통 징계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번에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어. 그러면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당연 무효가 아니면 취소 사유고 취소 사유는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굳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죠. 임용 결격은 그냥 무효랑 똑같아. 무효는 뭐 1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그대로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격 사유도 똑같습니다. 결격 사유도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됐어. 그냥 무효야, 무효. 그 무효가 5일이 지났으나 뭐 50년이 지났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뭐 30에 임용 결격자가 들어왔어. 근데 퇴직 직전 60세 11월에 발견됐어.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제입니다. 그냥 당연 배제. 뭐 자를 필요도 없어. 그냥 당연 배제야 그냥. 그래서 무효 시간이 지나도 당연 무효이듯이 임용 결격자의 임용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언제 발견되더라도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입니다. 자, 3번에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땡땡 경찰서 소속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이게 맞나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경기 중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징계는 누가 집행해? 기관장.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경징계는 기관장이 집행하고 중징계는 경기 중임 임용권자가 집행하잖아요. 지금 정직이면 중징계지 않습니까? 중징계. 임용권자가 집행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경사병의 임용권자가 경찰서장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도청장이 경찰서장한테 뭘 유임하냐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경찰공무원법에 안 나오는 새로운 유임 사항이기 때문에 유임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경감 이하 선의 전보권만 유임합니다. 경감 이하 선의 전보권만. 즉 인사 발령권, 경감 이하 선의 전보권, 경감 이하 선의 경찰서 내 인사 발령권만 경찰서장한테 유임할 수 있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정직 처분 임용권자가 기본적으로 시도청장이에요. 시도청장. 그래서 여기 정직 처분은 누가 집행해야 되냐면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청장이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래는 경찰청장인데 임용권의 유임을 받았으면 임용권의 유임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또 시도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다 시도청장이 돼야 됩니다. 자, 4번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정정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리 이상 표창이 있으면 징계 감경 사유예요. 자, 근데 그 표창이 정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정이 속한 경찰서에 수여된 단체 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특정 경찰서가 어떤 특정 치안 수요 관련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으면 이 경찰서에도 단체 표창을 줄 수가 있고 기관 표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 표창은 개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자, 넘어가서 628번 경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징계위원회 관할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서울청 김야구 경무관이니까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죠. 그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또는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자, 2번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근무하는 이탁구 경감 징계 의견은 어디서 해야 돼요? 자, 총경 이하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죠. 근데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경정만 중앙징계위원회죠. 그럼 나머지는 이 경감 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예요. 자, 보통징계위원회 중에서 경찰서에서 경위 이하만 하기 때문에 경감은 시도청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탁구 경감 시도청으로 가요? 아니, 경찰청 근무하는데 시도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찰청 근무하기 때문에 경찰청에는 보통징계위원회도 개최해요. 왜? 경찰청에 하위 직급자들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 안에 하위 직급자들은 보통징계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경정총경은 중앙징계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탁구 경감은 경찰청에서 그냥 하죠. 하는데 다만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앙징계위원회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3번에 충남청 천안 서북경찰서 박축구 경무과장 경정에 대한 징계 의결은 경정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청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경정총경이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청에 두는. 자, 4번에 경기 남부청 평택경찰서 송탄지구대 최볼링 경위에 대한 징계 의결은 평택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맞습니다. 보통징계위원회 경위 이하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경감은 시도청 보통징계위원회, 경정총경은 중앙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그렇게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620번 징계위원회 관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2명 이상이 합동으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관할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래를 보시면 아래 저 박스에 저 해설에 박스로 만들어 놓은 거. 자, 관련 사건의 관할 5조 관련 사건의 관할. 자, 2명 이상이 이상한 짓을 저 비위를 저질렀어요. 자, 그때 1번 이것은 뭐냐면 소속이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어떤 때 뭘 사용하느냐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자, 소속이 같아. 근데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이야. 그러면 상위 계급 징계위원회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이제부터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자, 소속이 다른데 상급, 그 소속이 다른 것이 상급 경찰기관, 하급 경찰기관 얽혀 있어. 그러면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그냥 소속이 다른데. 근데 저 2항은 2항 끝에 2번 2항 첫째 줄 끝에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즉 소속이 다른데 관할 징계위원회가 아예 그냥 소속이 달라버려. 그때는 공통으로 관할하는 바로 직근 상급 경찰관서 징계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경찰서 경감하고 그다음에 순경하고 같이 뭐 뇌물을 함께 먹었어. 그러면 이제 같은 소속이잖아요. 이때는 상급자 징계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경감은 시도청 보통징계위원회, 이 순경은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인데 함께 그냥 시도청 보통징계위원회로 함께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른데 관할이 상하일 때, 즉 경찰서 저 경위하고 그다음에 시도청 경감하고 죄송합니다. 시도청 순경하고, 자, 경찰서는 경위고 시도청은 순경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계급으로 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소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경찰서, 하나는 시도청. 소속이 다를 때는 소속이 다르면서 상하 기관이야. 즉 시도청은 이제 같은 시도청, 서울청, 관악서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는 상위 계급자로 가지 않고, 이 상위 계급자 것은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지 않습니까? 이 시도청 순경을 어떻게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소속이 다른데 상하로 돼 있잖아요. 서울청, 관악서. 이때는 관악서 보통징계위원회로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속이 다른데 아예 관할이 달라버리는 경우, 그것이 뭐냐면 관악서 뭐 순경하고 그다음에 과천서 뭐 경위하고 함께 뇌물을 먹었다고 쳐보세요. 관할이 달라 그냥 아예. 관악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과천서를 담당하냐고. 이 관할이 아예 안 돼요. 그다음에 과천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관악서를 어떻게 담당하냐고요. 이 위에 서울청도 안 돼. 경기 남부청도 안 돼요. 자, 이런 때는 공동으로 관할하는 직근 상급 관서 징계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관할하는 직근 상급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청, 얘는 관할하지만 서울청이 얘 것은 관할할 수가 없어요. 경기 남부청, 과천은 관할하지만 얘 거는 관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으로 갑니다.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로 갑니다. 자, 만약에 한 명이 관악서고 한 명이 강동서다. 그러면 공동으로 관할하는 서울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스에서 소속이 같아 상위 계급으로 가는 것이고, 소속이 다른데 상하급으로 돼 있어. 그럼 이제 상급 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소속이 다르면서 아예 그냥 상하급이 아니고 아예 달라. 그때는 공통으로 관할하는 상급으로, 직근 상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 이 629번. 자, 1번에 서울청 관악경찰서 A 경감과 관악경찰서 경무과 B 경사가, 자, 관악서로 소속이 같아요. 그죠? 소속이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 상급자로 갑니다. 그래서 징계된 사건은 서울청 보통징계위원회. 왜 서울청 보통징계위원회냐면 A 경감은 시도청 보통징계위원회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경사는 그냥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죠. 그러나 상급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자 관할로 그냥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청 경비과 A 순경과 관악서 B 경위, 이것은 관할이 달라요. 경찰서 시도청 관할이 다릅니다. 관할이 다른데 이때 상급자로 가면 관악서 B 경위로 가? 그러면 관악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시도청 사람 것을 어떻게 징계하냐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속이 다른데 상하로 돼 있을 때는 상급기관 징계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울청 보통징계위원회로 갑니다. 서울청 보통징계위원회로. 자, 3번 관악서하고 과천서가 개재됐어. 소속이 다른데 아예 그냥 관할 자체가 달라. 이때는 공통으로 관할하는 직근 상급 관청 징계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관악서하고 과천서, 서울청도 안 돼. 서울청에서 어떻게 과천 것을 어떻게 하냐고. 경기 남부에서 서울 관악서 것을 어떻게 안 돼요. 경찰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서울청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로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주사님 좀 너무 많이 했네. 20분에 시작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